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더 낮춥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작년보다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6월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과 9월 부여되는 재산세부터 조정된 비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CBSI는 지난 3월 대비 8포인트 상승한 80.2로 집계됐습니다.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수주 등 공사 물량이 지난 3월보다 일부 개선되면서 CBSI 회복을 이끈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만 공사대금 수금과 자금 조달 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5포인트, 5.3포인트 하락해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더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 및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청약 당첨 가능성은 1.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 당첨 인원을 서울 거주 청약 신청자로 나눈 값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수요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별, 연령별 청약 신청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서 올해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또 법인들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5월 부동산 이슈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쉬는 날이 참 많은 5월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 또 어린이날 비 소식이 있어서 다소 좀 안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월은 또 상당히 또 이슈가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휴일도 많은 달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소 좀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덜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매수에 동참하고 있거나, 네, 또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 3월 정도까지 있었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조금 몸소 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입지 좋은 지역들의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부분들 또한 어찌 보면 이 부동산계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5월 이 부동산 이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 소폭 하락세
뭐 거의 뭐 0.12에서 0.07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하락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거의 뭐 보합세에 지금 현재 다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이런 형태에서 이제 가격 자체는 일부 국지적인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횡보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선호도 높은 지역들은 이제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이 또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세가 지역별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이니까 네, 평균적인 가격이 이렇게 뭐 보합 내지 상승 또는 네,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셨을 때 서울 안에서도 경기권 안에서도 수도권 안에서도 네,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특히나 이 도심 지역별, 네, 도심 지역별로 혼조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상승세로 전환이 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째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의 어느 정도의 거품이 조금 거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 문의가 예전에는 이제 임대 문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수 문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매수 문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 전세 사기며 이런 전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이 이 매매 시장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없죠. 전세와 우리가 임대를 간다라고 한다면 월세하고 전세밖에 없는데 전세를 많이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월세 아니면 매매를 택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비교적 조금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라 오피스텔, 그래 이왕이면은 조금은 내가 임대를 살면서 걱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입지 좋고 괜찮은 곳에 사자라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또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시장에도 일부분 반사이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매 시장에서의 약간의 혼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기왕이면은 호재가 있고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들 안에서 좀 빌라라도 또는 오피스텔이라도 사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자, 청약 시장의 실거주 대기자가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약 시장에 지금 사실 물론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대,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장의 1% 정도 수준.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연령층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녀가 20대인데 자녀가 한 5, 6명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장을 좀 뒤로 하고 네, 이런 구축 시장들을 많이 보긴 하시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30대 넘어서서 이제 40대 실질적으로 주택을 좀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시장의 실거주로 많이들 지금 문을 두드리려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경기권 안에서 지금 많은 그런 청약 시장이 앞으로 오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쪽 지역들로 좀 청약을 좀 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하락과 금리 안정 추세 등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했고요.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들을 위주로 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반면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외하고 사실 원래 지역별로 가보시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데가 있고 좀 비선호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비선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약세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아직도 약세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북구 14개 구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강남 11개 구는 이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상승하고 일부 지역은 하락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혼조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합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경기, 인천 이런 신도시 쪽 위주로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 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2기 이런 신도시들 말씀드리는 건데 2기 신도시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지역들 있죠. 예, 그런 뭐 송도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 전환이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입주 물량이 안 나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들, 특히나 이렇게 입주 물량이 대거로 있는 뭐 대구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세 전환은 조금 기회를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네 번째 세종시는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뭐 사실 우리가 작년 한 5월달, 4월, 5월달 이때 비교해 보시면 뭐 하락폭이 뭐 30% 이상 나타나는 곳이 세종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튀어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는 싶지만 외부 지역에서 너무 높은 가격들 때문에 머뭇거렸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나가면 실거주를 원하셨던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바로 세종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피해자 거주주택 우선 매수권이 부여가 되고요. 네. 물론 피해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는 굉장히 또 미지수이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경매자금 같은 경우에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대출이 나온다는 거. 대출 금액도 금리도 굉장히 저리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피해자가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도 발표가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요건에 대한 이런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뭐 대학료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거의 대부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정일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시면 대부분 다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으시라고 하고 전입신고를 꼭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경매나 공매 진행되는지 서민 임차 주택인지 요 전용 85제곱 보증금 3억 원 안팎인데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인천 쪽 라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의 보증금 뭐 9평 3, 요 정도 평수인데 보증금 3억 원이 안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좀 많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세 사기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는지 다수 발생 우려가 있는지 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의 뭐 조건들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좀 조건들을 좀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금단의 땅 용산에 대한 얘기죠. 120년 만에 귀환을 했다.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새 단장을 했죠.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변신이 됐고요. 5월 4일부터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예약제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얘기는 뭐 역사적인 얘기니까, 즉 얘기는 120년 동안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했었는데, 여기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
잔디마당과 전막 언덕, 정막 언덕, 그리고 스포츠 필드를 구성을 하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 안에서 뛰어놀고 커뮤니티 시설들, 뭐 도서관 등등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산 민족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려봐 드렸는데요. 뭐 용산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전반적인 뭐 부동산 시세 방향들,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이슈가 컸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 개발 호재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분위기 반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급등 장세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특히나 이런 장세에서는 실거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약을 좀 고민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을 좀 진행해 보시고, 아니시면은 뭐 구축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선별하셔서 조금 내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이렇게 5월 같은 경우에는 또 휴일도 많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조금 임장 활동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다못해 서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특히나 우리 또 이 경제 TV, 서울경제 TV를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들의 지역들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분위기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있는 부동산 이슈들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또 무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상담 자리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두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서초구 처음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첫 번째 지역을 서초구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에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들은 뭐 워낙에 아파트 가격들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지 그런 대체제로서는 빌라, 오피스텔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죠.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보편적으로 많이들 일자리가 많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자녀들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대부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시작하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강남 3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워낙에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보은사로, 의료, 벤처, R&D,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상주 인구를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요죠.
거기에다가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거주 요건을 좀 필요하신 분들, 또 임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워낙 임차인들도 많고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 분들이 항상 눈여겨보시는 지역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돈이 생긴다면, 여유가 생긴다면 정말 강남 3구 한 번 정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다 우리 25개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이 서초구를 대부분 다 많이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교통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서울에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죠? 3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 4호선. 앞으로 또 생기죠. 신분당선도 있고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있고요. 한강도 가깝고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학군들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 요즘에 자녀 잘 안 낳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3인 가구들도 많이 있고, 물론 아직 4인 가구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자녀 요즘에 한 명 있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한 명이 생기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애지중지 키웁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학군에서 좋은 아이들과 좋은 이런 그런 맨파워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군 좋은 곳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직도 인기가 많은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도 부모로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런 곳에서 정말 내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쪽 지역들은 이렇게 학군도 좋아요. 이런 그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이런 학교가 어디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활적인 인프라들을 이 안에서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역은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군이 첫 번째가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권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 강남역 상권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 라인들도 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렇게 초대형 병원들도 가까이 있고요. 살면서 웬만해서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법조타운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법조타운이라고 해서는 임차의 수요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또 법 쪽에 계신 분들 또는 관련자분들,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다 고액 연봉자라고 하는 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 상권 가까운 곳, 살기 편한 곳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고액 연봉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반경 1km, 2km 이내에 굉장히 정말 살면서 다 이용해보고 싶은 또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개발 호재가 정보사부지 개발이에요. 아까 제가 왼쪽 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대규모 공연장, 전시장, 복합 문화시설, 업무시설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IT 바이오, 그리고 금융,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등등 기타 빅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보사부지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임차 수요들은 상당히 고액 연봉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건데, 규모가 또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규모, 여기 현대차 GB센터 신사옥 있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삼성동에 있죠. 삼성동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지가 요거보다 넓어요.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규모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수요라고 하는 게 수요층 자체가 얼마나만큼 크게 많이 발생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 요 부지들, 롯데, 코오롱 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진흥 아파트 부지 이런 것들이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앞으로 잡혀 있고 앞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 왜? 이 용적률 상향. 요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대지 위에 네, 용적률이 뭐 400%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지별로 뭐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가격이 똑같은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200%짜리와 400%짜리와 뭐 1000%짜리가 가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서울 2040 플랜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서울 2040 플랜에서 나온 용적률 기준 완화, 높이 규제 완화, 네, 개발 방식, 정비 이런 것들을 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상부에 있었던 요 공간들 어떻게 변하는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 착수했다고 했죠. 결과적으로는 지상부에 공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기가 상당히 지금보다 나빠질 게 더 있겠습니까?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수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하나 뚫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심하게 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청계천 할 때도 그랬습니다. 4대강 할 때도 그랬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그 주변에 살고 싶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부고속도로 지상부 결과적으로 잡음과 소음이 많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이 아닌 다음 후세 때에는 네, 상당히 좋은 그런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과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좌측과 우측편이 이렇게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단절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 부분들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인근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인근에 뭐 이런 라인들에 거주하셨던 지역들의 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개발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 서초구 안에서도 인터체인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조금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 자, 이쪽 지역에 한 100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100평이냐? 요즘에는 건축물들이나 이런 새로 신축을 할 때도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보다는 조금 넓은 땅이 좋아요. 왜? 단독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땅이 보통 일반적으로 80평 이상이기 때문이죠. 70평, 80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뭔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0평 이상을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요 사이즈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금액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서초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안에 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정도 금액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금액이라든지 임대 금액을 다 토탈적으로 보자면 61억에서 한 62, 3억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런 임대를 놨을 때 실투자 금액은 한 15억에서 많게는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액으로 제가 접근을 해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땅 가격이 뭐 일부 공정시가 금액도 좀 내려간다 하고 공시가 금액도 좀 내려가고 있긴 하겠지만 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 비율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하락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서울에 뭔가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금액대가 있을 때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한 복합주택 건물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전략이요. 네, 전략 좋죠. 자, 일단 선호도 좋은 지역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를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려면 그 인근에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상당히 잘 받쳐져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 선호도가 높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주변의 직주 근접성, 말 그대로 직장,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가까워야 된다고 하는 거. 그만큼 임차 수요에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최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래 가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두 개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고덕동입니다. 네, 고덕동은 조금은 좀 동쪽으로 갔어요, 그죠? 네, 미사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한강변은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한강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아시죠? 왜 제가 한강에 가까운 곳을 추천드리는지? 부동산의 하락기가 끝나면 다시 횡보기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상승기가 또 옵니다. 자, 그런데 상승기가 우리가 왔을 때라고 하면은 몇 년 전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7, 8년 전? 예, 2017년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는 제일 가장 먼저 투자하고 가고 싶어 하고 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입에 오르내렸던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한강변입니다. 지금도 한강변은 국지적으로가 아니라 한강변은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그 외적인 지역들이 지금 현재 하락세라든지 약보합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보합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국지적으로 특히나 한강변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미사 바로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외곽도 있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앞으로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강변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면서 도로망이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또는 구옥들 시장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9호선에 대한 그런 추가 연장선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역이나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신축 미사 신도시에서부터 고덕 그리고 강일 이런 라인들의 새 아파트들이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는 일단 이 지역 안에서 빠져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덕동은 도로망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교통편들도 상당히 또 확장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지역으로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워낙에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빠진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앞으로 9호선이 완성되는 샘터공원역 앞에 생기는 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 중에서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면 여기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조건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체크를 임장활동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조건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져오신다면 충분히 뭐 저라든지 또는 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이 지역들의 호재와 그리고 조건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40 서울 플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어디?
한강변이기 때문이죠. 네, 35층 규제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층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미사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강동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임차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비지밸리. 요게 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섹터로 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상업 시설, 판매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인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요 이케아도 들어오고요. 이 경제 유발 효과도 나타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 고용 창출 효과가 약 4만 명 정도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강동구는 지금 현재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대형 굵직굵직하게 들어선다면 이 지역은 충분히 변화의 바람이 나타날 수 있다. 9호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9호선의 힘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요 9호선이 연장되는 지역, 뭐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만 해요. 이 샘터공원역 바로 9호선이 완성되는 곳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터공원역이 바로 고덕 2-2지구 앞에 완성되는 곳이니까 그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재개발 상품 중에서 상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재개발 정책들 중에서 재정비 사업들 중에서 신석통합이 있고요. 모아타운이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가 보편적으로 다들 아시는 겁니다. 뭐 가로정비 사업 이런 것들 좀 빼고 보통 모아타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 세 가지의 이런 모델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조합원들한테는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초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일단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남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지고 조합원들이 낼 수 있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정비 모델 사업이다. 그게 샘터공원역 앞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2경부도 마찬가지죠. 교통망이 증가한다면 길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길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고덕에. 남구리 IC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바로 고덕을 관통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로 만든다고 합니다. 뭐 계획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어디에서? 고덕도 마찬가지로 시작 부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짧게 하나 임팩트 있는 거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어디죠? 한남IC죠. 한남IC의 다음 구간이 반포 그쪽입니다. 잠원 이쪽 라인들이죠. 근데 거기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물론 한 40년, 50년, 뭐 50년 가까이 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높은 금액대가 났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과 끝부분을 하나씩 다 인터체인지 부분이라든지 톨게이트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면요. 서울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가격이 거의 한 47년 만에 60만 배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시작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만 배 올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3룸입니다. 방 3칸이고요. 2칸이 아니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금액이에요. 4억 9천만 원 정도.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좀 초반 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들거나 2억 원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30에서 한 120 정도. 뭐 많게는 150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 한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강변에 위치한 고덕동 스리름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고요.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략이요. 네, 중요하죠. 자, 여기 지역은 일단은 초역세권 단지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니까 지하철 역세권, 그 개찰구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꼭 걸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야, 그리고 일단은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 것은 뭐 지도를 펴서 한번 펼쳐보시면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 네. 지금 2억 원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네, 서울에서는 이런 지역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조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두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정비사업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좀 받아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니까, 그런 재개발 사업이 정말 가능한 지역인지를 육안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다음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노량진 여기도 한강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더 가까워요, 한강이랑,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가깝고요, 용산 가깝고요, 강남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죠. 노량진 보시면 신축이 없어요. 이 지역 아파트들은, 이 지역들은 너무나도 신축이 없기 때문에 바뀌어야만 하는 지역이에요. 바뀌어야만. 네,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거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노량진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 하이엔드급 아파트로 다 모든 주거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고요. 입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옛날부터 우리 그런 얘기했죠. 입지 깡패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량진이 그런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다리 하나 건너가면 용산이고요. 바로 좌측편에 금융의 메카 여의도가 있고요. 우측편 강남으로는 뭐 한 2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워낙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강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자, 이 지역은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임장활동을 가서 보고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주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 지역에 조금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지역을 한번 제가 쭉 둘러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독 다가구, 빨간 벽돌집들, 70년대, 80년대에 지어져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오래되어 있는 건축물들 때문에 시세가 또 굉장히 또 낮아요, 전세가가. 그리고 물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단독 다가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투자를 하려면 이 땅을 갖고 앉아있는 4, 50평짜리 땅을 가지고 앉아있는 요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액대의 진입장벽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보기 드문 기와들도 보이고요. 자,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부터 감정평가, 관처, 그리고 관처 예정, 이주 단계, 이렇게 지금 현재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거는 요 지역들은 이미 된 거고, 그죠? 여기는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는 이 외적으로 요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그럼 안 된 곳을 좀 보자라는 거죠. 요런데. 그죠? 여기는 다 아파트들이고, 지금 현재. 근데 아파트들도 다 구축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너무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조금 제가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신축이 정말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상도동을 가든가 우측편으로 흑석동을 가야 되는데 그 외쪽으로는 전부 다
오래된 주택들밖에 없습니다. 신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이 진행 중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길편으로 봤을 때, 요 길을 봤을 때, 자, 요 길을 보시면, 네, 여기는 벌써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지역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까맣게 음영이 진행되어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지역은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교통편에 대한 확장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 창릉선과 연결되는 건데, 네, 은평구 저기 세전역에서부터 이렇게 마포를 관통해서 여의도를 관통해서 노량진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대 입구까지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이것도 완성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위쪽에 이렇게 용산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 용산 하나만 봐도, 용산에 못 들어갈 거면 여기도 괜찮지 않습니까? 용산은 지금 투자금 얼마예요? 보통 5억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빌라 이런 투자 상품을 보더라도 4억 후반에서 5억대 언저리입니다. 자, 근데 노량진은 여기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투자 금액이 뭐 2억대 초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금액을 볼까요? 야,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용산 쪽에 가서 보시면 뭐 원효로 일가에서부터 여러 가지들 뭐 보면은 워낙 뭐 그 지역들도 많죠. 효창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용문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다 보시면 하나 뭐 투자하려고 보면은 다 6억대 넘습니다. 7억 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노량진은 얼마나 합리적인 금액입니까? 너무 착해요, 이 지역들. 자, 4억대 중반. 4억 6천에서 8천대. 그리고 전세 금액이 뭐 신축이 거의 없는데, 아니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거의 뭐 99%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있다라고 해도 아마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2억 5천대에서 7천대. 굉장히 낮은 금액대죠. 거의 뭐 임대 금액은 뭐 거의 은평구 수준이에요. 그죠? 저기 중랑구 수준. 네. 그 정도 금액이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한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2천에 한 12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월세 투자하셔도 한 2억 정도. 요 정도 보시고, 노량진 기회 있을 때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요런 물건들이, 요런 지역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속눈썹 치고 한번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니까 한번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아,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셔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꼭 한번 임장 활동을 나오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 가까이에 위치한 노량진동, 지금 날씨도 좋은 만큼 임장 활동으로 확인해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할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